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18학번에 재학 중이고 작년에 개봉했던 그 독립장편영화 성추표 김민영 공동 연출을 맡은 임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과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창작력을 잠시 재워두려 합니다. 개봉할 때는 저는 휴학 상태였고 그래서 개봉 관련해서 영화 관련 행사를 많이 참여했었고 특히나 그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학교 복학해서 졸업 작품을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여중생 이야기인데 약간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친구 이야기예요. 네, 있었어요. 네, 한참 심했을 때가 저도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좀 담은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좀 엄밀히 말해서는 되게 정교하고 정밀한 거짓말, 정성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관객분들이 기꺼이 속아 넘어간다는 게 저는 영화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알지만 그럼에도 약간 그 상황이 진짜인 것처럼 몰입을 깊이 하고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감정에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영화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감정적인 체험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위안이나 위로를 많이 얻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반대로 제가 그걸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하고 싶었고 이게 조금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단편 영화를 한 편 찍어본 경험이 그걸 좀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정말 단순하게는 진짜 활자로만 있던 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작품이 되는 체험을 했다는 게 가장 저한테 신기한 경험이었어서 그거의 매력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영화를 뭔가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조금 좋은 곳에서 배우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곳이면서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만큼 성장하는 곳인 약간 냉정한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스스로 뭔가 찾아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게 그런 점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 자체에 대한 훈련을 해준 거는 1학년에 저희 약간 시그니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이라는 그러니까 매주 조원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초단편을 만들어내야 돼요. 5명 정도의 조원끼리. 그래서 그거를 정말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1학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인 이동 장면을 찍어오기, 뭐 2인 대화 장면을 찍어오기, 3인이 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찍어오기 이런 걸 좀 이렇게 상황별로 좀 나눠서 영상을 만드는 편이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뭐 장르별로 뭐 매혹이란 주제를 가지고 찍어라, 뮤지컬을 찍기 과제도 있고 뭐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찍는 거 이래서 굉장히 많은 장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단시간에 빨리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과목이었고 그리고 그게 좋았던 게 마치 K-팝 스타 심사받는 것처럼 3명의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영상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요.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1학년 때 또 다른 시그니처 과목 중에 이야기 구성이라는 김홍준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이야기 구성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나 인물을 직접 취재해서 그거를 매주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저희 조원이 탑골공원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가는 클럽에 한번 가보자. 국일관이라는 약간 콜라텍 같은 느낌의 공간이었고 굉장히 일찍 오픈을 해서 7시 전에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도 저는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색이었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내가 모르는 걸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재미없는가를 느꼈고 진짜 아는 것이 창의성이고 그게 디테일이다라는 걸 조금 이야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작은 안 했고 그냥 일단은 재밌는 소스로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임지선과 관련해서 특별했던 거는 이제 그 학기를 마치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성적표의 김민영의 이제 시작이죠. 그 영화를 이렇게 준비해 왔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독립 프로젝트 수업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올 때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 영화의 어떤 기획 의도가 되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새로운 세계에 다들 가서 새로운 체험들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떤 이 20살 그러니까 소녀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예술가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근사한 그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대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체적으로도 뭐 영화 벌써 그 1학년인데도 뭐 제작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갖고 뭐 지원까지 받아냈다고 하는 그런 점도 특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는 제가 그 한겨레 영화학교를 먼저 다니고 영상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서 영상원에 입학해서도 그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낮은 학년에서는 뭔가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영상원의 독립 프로젝트라는 과목으로 뭔가 지도 교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독립 프로젝트는 제가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서 저는 그 프로듀싱 입문을 굉장히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서 독립 프로젝트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에 확실히 특화되신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제작 부분 관련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풀이 때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좀 학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각본 과정에서는 약간 이게 작업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카페에서 그냥 각자 어떤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에 대해 어떤 에피소드들을 그냥 막 수다 떨듯이 털어놓았던 기억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로 많이 추려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사실 연출이 힘든 게 정말 매 순간 선택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들을 내릴 때 이게 정말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큰데 그걸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료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큰 감정적인 위안이 됐고 실제로도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저희는 항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내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뻔한 얘기지만 정말 기쁠 때 2배가 됐었고 슬플 때 정말 반으로 나뉘어졌던 그거를 정말 체감했어가지고 저는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목표도 뚜렷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엄청 되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막 변화도 막 큰 인물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정의는 반대로 뭔가 목표도 딱히 뚜렷하지도 않고 굉장히 느리지만, 그러면 또 매사에 진득한 진정성을 보이는 인물이 주인공이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정의처럼 되게 자기 속도대로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주변의 인물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좀 어떤 걸 느끼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인물을 보고서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서 조금 색다른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었어요. 영화의 톤 자체도 그 주인공이 된 정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의가 되게 느릿느릿하지만 또 엉뚱한 면도 있고 따뜻한 면도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촬영도 그렇고, 촬영도 굉장히 조금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많이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음악도 조금 따뜻하게 가져가려고 했고, 또 편집 리듬도 정의처럼 약간은 느리게 좀 편안하게 가져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톤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그런 걸 좀 참고하는 데 있어서 좀 일본 영화 중에 좀 소소하고 담백한 힐링 영화들, 가장 많이 봤던 게 요노스케 이야기라는 일본 영화였고, 또 뭐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 이런 영화도 있었고, 린다라는 배두나 배우님이 나온 영화도 있었어요. 네. 너무나 많은 변수와의 싸움이고, 특히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좀 날씨가 너무나 복병이었고, 특히나 저희 그 포스터에도 쓰인 씬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인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은 사실 막 약간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약간 흐린 배경이 주가 되는 거였는데, 너무나 저희가 찍은 중에 가장 맑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름이 정말 잘 보이는 맑은 날이었어서, 아, 이거는 무조건 재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절망 속에서 사실 찍긴 했는데, 나중에 붙이고 보니까 그게 더 영화 톤에 어울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장면이 돼가지고, 아, 이런 것도 좀 진짜 변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단역분이 몇 시간 전에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아서 정말 스텝이 투입이 돼서 찍은 컷도 있었고, 그게 그 옆집 여자 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크립터 분이 급하게 대사를 숙지해서 해주셨는데, 또 그것도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수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고 가는 게 사실 영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영화제에서 그 수상하고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관객들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호응을 얻고 한 거, 그 배경, 이미 알려진 배경들이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장점이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자 헤어지는 어떤 과정들, 그다음 다시 모이는 과정들, 그러면서 모여서 지내는 어떤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생생하고 리얼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 이들은 이렇게들 사나 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흥미를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담아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에서 이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풍부한 묘사들, 그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영화의 흥미적 요소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정말 잘 만든 영화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 좋았던 영화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관객들이 많이 보면 좋겠다부터, 영화인들로부터도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또 영화제 같은 데도 막 초청되고 싶고 그런 다 목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만들 기회가 꼭 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이루고 이러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임지선 감독은 그런 거를 이뤄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그 마치 새 영화를 이렇게 그 신인 영화인이 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초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절절히 자기의 어떤 학창 시절과 자기의 정의 민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주셔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정의랑 민영이라는 메인 캐릭터 말고 수산나라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됐다 하는 평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 영화에 깊이 몰입을 해주셨구나 하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이번 졸업 영화도 저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담은 영화인데 아무래도 소재를 저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많이 듣고 떠올리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항상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뭔가 아픈 기억들, 힘든 기억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에서 어떻게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항상 화두예요. 영상은 들어올 때만 해도 뭐 언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그려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영화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영화 작업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환상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뭔가 흐름이 주어진다면 그냥 감사하게 그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사실 위로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서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싶고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저 인간 저로서보다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주는 그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맞을 수도 있어.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기다림.